정산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 돈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더 많이 갚아야 할 수도 있다면서요? 개인회생에서는 아직 받지 못한 돈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자산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저는 돈을 못 받았는데 그게 제 재산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소혜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문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내용을 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이게 제 책임인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은 사장님이 장사를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회사 쪽에서 돈이 막히면서 기업의 회생 파산 절차로 인해서 정산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황입니다. 즉, 가게 운영 문제가 아니라 돈을 지급해 주는 쪽의 사정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열심히 장사했는데 거래처 쪽에서 자금이 막혀버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발생 원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정산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단기간에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의 지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받으실 정산금은 대부분 일반 회생 채권, 즉 후순위 채권에 해당합니다. 후순위라는 건 먼저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직원 임금, 퇴직금, 세금처럼 법에서 보호하는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법원은 이런 최우선 변제 채권을 우선 처리한 뒤에 남은 재원으로 일반 채권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럼 기업에 남는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는 한 번에 전액 지급되는 경우보다 감액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변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받을 권리는 있지만 언제 얼마를 받을지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채권이지만 당장 현금화하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산이 계속 밀리면 월세, 카드값, 대출 이자는 또 그대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을 현재 소득 수준에 맞게 다시 산정하고 일정 부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금 감당 가능한 범위로 구조를 재설계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당장 버티기 힘든 상황을 장기 구조로도 바꾸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거래처 부실이나 플랫폼 경영 위기처럼 외부 요인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사정이 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과소비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법원도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봅니다. 결국 왜 이렇게 됐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외부 충격이라는 점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는 빚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진 재산과 함께 받을 돈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정산금도 하나의 자산으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는데도요? 법원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권리가 인정되면 그 채권 자체가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변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 준비 없이 신청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회수 가능성입니다. 플랫폼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관련 공고문, 채권자 목록 등재 사실, 실제 미지급 내역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받을 권리는 있지만 실제로 회수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현금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금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요? 네,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높아지면 아직 돈도 못 받았는데 변제 부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냥 두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내가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정산이 막히면서 연쇄적으로 채무가 증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정산 내역, 계약서,
미지급 금액 자료, 거래 명세표 등을 통해서 이 빚은 외부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묶인 정산금 때문에 불어난 카드값이나 대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와 증빙을 갖추면 그 사정의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회생은 주장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소득,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초기의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유리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다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진 뒤가 아니라 지금 정리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정산을 기다리는 것과 내 채무를 정리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막연히 버티기보다 지금 상황을 구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먼저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미정상금은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요소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이 멈춘 순간부터 선택지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막혔다고 해서 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내 구조를 정확히 아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